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 경과를 상세히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9월 중순 연합군의 레이 점령에 이어 9월 하순 동부 뉴기니의 후원반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점령하려고 했던 곳은 후원반도 동쪽 해안의 핀슈아펜이란 곳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은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 외곽에 41사단이 주둔했고 조금 더 내려온 마당에 20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에 보급을 하는 것은 바다를 통해 내려오면 돼서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해안에서 동부 뉴기니 남부 전선에 보급을 하려면 험난하면서 또 방대한 산악지대를 뚫고 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전에 일본군이 보급로를 개통하려다가 실패했고 지금도 도로 개통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51사단이 레이에 주둔하고 있을 때는 라바울에서 뉴브리튼 섬 남쪽 해안을 따라 핀슈아펜에 도착한 다음에 레이를 향해 가기도 했고 마당에서 출발해 후원반도 북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 핀슈아펜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핀슈아펜은 일본군에게는 레이에 대한 중계기지 역할을 했는데 레이를 호주군이 점령한 지금 이 역할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핀슈아펜에는 소형 선박을 숨기기 적합한 항구도 있었고 주변에는 소규모의 활주로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핀슈아펜 지역에는 해군 경비부대와 육군 단정기지 요원을 합쳐 약 300여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43년 7월 하순에 당시 24단 제1선박단장이었던 야마다 에이조 소장이 핀슈아펜 지구 지휘관으로 부임해서 인근 지역의 방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근 지역은 이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이 선 안쪽에 해당합니다. 동부 뉴기니 지역의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아타조 중장은 핀슈아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레이가 함락되기 약 한 달 전인 1943년 8월 10일경에는 마당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24단에서 1개 연대를 차출해서 핀슈아펜 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육군 제24단은 원래 한반도 방어를 위해 1915년에 19사단과 함께 편성된 부대였고 사단 사령부도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에 제18군 산하로 편성되어 뉴기니로 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24단에는 보병 제78, 79, 80연대가 배속되어 있었고 이 중 보병 제80연대를 기관으로 하는 부대가 편성되어 핀슈아펜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부대는 보병 제80연대에서 제1대대와 제5중대가 빠진 나머지 병력과 야포병 제26연대에서 제3대대, 사단 무선 2분대와 제1야전병원의 절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당시 80연대장이었던 미야케 사다이코 대좌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연대장 이하 본부병력 250명은 단정을 타고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80연대 2, 3대대 2350명은 육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25일간 하루 평균 15km 행군해서 9월 중순에 도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포를 포함한 중화기는 따로 단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이동을 마치기 전인 1943년 8월 말 핀슈아펜 지역에는 외곽에 있던 41사단 예하 보병 제238연대 1, 2대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수비대 약 75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다치 중장이 보낸 추가 병력이 전부 핀슈아펜에 도착하게 되는 9월 중순에는 이곳의 수비 병력은 약 4,000명에 이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24단에서 파견된 병력이 육로를 통해 거의 핀슈아펜에 다다랐을 무렵 연합군이 레이 인근에 상륙, 강화하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18군 사령관 아다치 중장은 레이 방어를 위해 추가 병력을 보낼 방법이 없었고 대신 뉴브리튼 섬과 동부 뉴기니 사이의 해협 방어에 중요한 핀슈아펜을 마당에 있는 24단 주력을 보내 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3년 9월 4일 일본 육군 제24단은 이날 내려진 군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도로 개척 작업을 중지하고 북쪽 산지 각 지점에 흩어져 있던 부대가 전부 집결해서 마당 남쪽 보가짐에서 육로를 통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1943년 9월 10일 레이가 점령되기 6일 전이었습니다. 아다치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24단 나머지 병력을 핀슈아펜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병력을 빨리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대발동정 등 선박이 너무 모자라 24단의 핀슈아펜 집결 예정 시점은 한 달이 지난 10월 상순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24단 주력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점에서 후원반도 남동부 일본군의 배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온 대로 연합군은 핀슈아펜 지역의 일본군 병력이 약 350에서 18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자료로 살펴본 9월 하순의 핀슈아펜 일본군 총병력은 약 4000, 연합군의 일본군 병력 관련 사전정보 획득이 부실했던 관계로 호주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군 병력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레이가 점령당한 지 4일이 지난 1143년 9월 20일 부나고나 인근으로 정찰을 나왔던 일본 정찰기 한 기가 연합군 대선단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이 선단은 하루 뒤인 9월 21일 호주 육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을 레이 인근에서 싣고 다음날 핀슈아펜 북쪽 스칼렛 해변에 상륙시킬 선단이었습니다. 이 정찰기의 보고를 받은 일본군 사령부는 연합군이 재차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연합군의 다음 목표는 핀슈아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은 일단 다음 날인 21일 이 선단을 공습하고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다음 작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계속 수색을 했고 9월 21일 오전 미 구축함들과 수송선들이 북서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 보고합니다. 당시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항공대 최상위 단위는 제4항공군이었고 제4항공군 예하에 제6비행사단과 제7비행사단이 있었습니다. 두 비행사단 산하 항공대는 예전에 이 채널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1943년 8월 미 제5공군의 공습으로 항공력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선단 업무 등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접근하는 미군 선단을 공습해야만 했는데 제6비행사단 소속 항공대로 공습을 하기로 하고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해 비행 중이던 항공대에 보낸 대공 무선이 불통되는 바람에 제6비행사단으로 공습을 하는 작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7비행사단 소속 항공대가 출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 시간은 흘러 9월 21일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일본 항공대가 출격했고 이것이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일본 항공대 공습이었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연합군 수송선단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연합군의 상륙지가 핀슈아펜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본군은 다음 날인 22일에 다시 연합군 선단을 공격할 수 있었으나 일본 항공대가 전력을 다해 공격하면 연합군의 우수한 대공 반격으로 항공대의 주 전력이 괴멸되고 말 것이라고 일본군 수뇌부는 예상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인 23일에는 외곽에 도착하는 선단 수송을 엄호해야 해서 결국 일본군은 연합군 선단에 대한 2차 공습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도는 9월 22일 스칼렛 해변에서의 호주군 실제 상륙 위치입니다. 일본군의 공격 등으로 원래 상륙 위치보다 훨씬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13대대가 왼쪽 해변, 17대대가 오른쪽 해변에 상륙해야 하는데 상륙 지점을 많이 놓친 데다가 두 대대가 서로 섞여서 상륙한 곳도 많습니다. 제1파 상륙부대는 20여 단 13대대와 17대대에서 각각 2개 중대씩입니다. 자기 위치에 제대로 상륙한 중대는 먼저 17대대 B중대로 지도에는 중대장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TC 쉘던 대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호주군은 미군처럼 알파, 브라보 등으로 안 부르고 그냥 B중대입니다. 전후에 발간된 일본군 자료에는 이 당시 스칼렛 해변에 어느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스칼렛 해변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호주군이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있는데 북쪽에 위치한 것이 노스힐이라는 고지이고 남쪽에 위치한 것이 아른트 포인트, 아른트 곳입니다. 스칼렛 해변을 지키던 일본군 부대가 안도곳 경비대였습니다. 안도곳 경비대에는 먼저 24단 보병제 80연대의 구중대 병력과 41사단 보병제 238년대 소속 기관총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핀슈아펜 인근 지역에 일본군 숫자는 많지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칼렛 해변의 일본군 병력 수는 상륙한 호주군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제1파 상륙 20분 뒤
13대대와 17대대 나머지 병력에 제2파가 상륙하기 시작했는데 해안에 일본군이 제압되지 않아서 제2파 상륙정들도 일본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제2파 상륙정들도 원래 상륙 예정 위치보다 왼쪽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륙해안 남쪽의 모래톱 때문에 몇 척의 상륙정은 해안에 가깝게 대지 못했고 이 상륙정들에 탑승했던 호주군 병사들은 가슴까지 오는 바다에 뛰어들어 무기와 군장의 무게에 눌린 채 힘들게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군의 사격은 계속됐고 해안에서 쓰러진 호주군을 옮기는 들것 운반병과 의무병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2파로 상륙했던 어느 호주군 병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기관총 탄막이 처음에는 머리 위로 날아가고 두 번째는 상륙정 옆 바다 해면 위로 떨어지고 세 번째는 바로 머리 위를 날아가 뒤에 있던 병사 2명이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군 기관총 사수가 조준점을 조절해 탄착 범위를 좁혀나간 것입니다. 호주군이 타고 온 랜딩크래프트 인펜트리는 상륙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함에 배치된 20mm 오리콘 기관포 사격을 일본군 벙커를 향해 퍼부었습니다. 이 사격은 일본군 벙커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무차별 사격으로 상륙해안의 호주군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척의 LCI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생겼습니다. 같은 중대원들과 훨씬 떨어져 상륙한 13대대 C중대 어느 소대는 수류탄과 소총으로 일본군 기관총 진지 2개를 파괴했습니다. 스칼렛 해변 상륙전에 관한 호주군 기록에는 만약 상륙정들이 다른 해안에 상륙하지 않고 원래 지정된 해안에 상륙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제3파 상륙부대는 20여 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15대대와 여단 사령부입니다. 제3파 상륙부대도 일본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안에서의 혼란 속에 제3파 상륙부대는 원래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상륙했습니다. 먼저 상륙한 호주군은 해안 깊숙한 곳으로 전진해서 일본군 진지를 파괴하는 것보다 각 부대에 예정된 상륙 위치로 집결해 명령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제1파와 제2파에 포함되어 해안에 표식을 설치한 병사들의 도움으로 제3파 상륙부대는 원래 상륙 위치에 제대로 상륙한 첫 번째 부대가 됐습니다. 상륙작전이 개시된 시각은 오전 4시 45분이었는데 제3파 상륙부대가 해안에 다다를 때쯤이면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륙한 제1파와 제2파 호주군 병력은 일본군 총탄을 피하면서 원래 집결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바다에서는 LCI가 20mm 오리콘 기관포를 일본군 진지를 향해 계속 쏘아댔고 날이 밝아오면서 해안에 집결하는 호주군 대부대를 목격한 일본군 수비대는 진지를 버리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곳 경비대의 전투 상황을 기록한 일본 자료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스칼렛 해변의 일본군은 끝까지 싸우다 괴멸된 것은 아니고 중과부적이라는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 되면서 20여 단장 빅터 윈디어 준장이 상륙했습니다. 윈디어 준장과 여단 사령부 장교들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숨어있던 일본군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던져 장교 1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일본군 병사는 호주군에 의해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안에서 일본군 저항이 사라지고 제4파부터 제6파까지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22일 아침 호주군 병사들이 스칼렛 해변에서 차량과 중화기 등의 양육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 해안에 대형 수송선인 랜딩쉽 탱크가 보입니다. 이 사진도 LST가 9월 22일 오전 해변에 양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스칼렛 해변에 일본군 벙커를 촬영한 것인데 여기 보이는 일본군이 쓰던 무기는 1942년부터 생산된 신식인 일식 중기관총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9월 22일 당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일본군 포로이고 호주군 병사들 그리고 같이 상륙한 미군이 일본군 포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해안에서의 저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연합군은 계속 양육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내륙으로의 진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해안에서 빨리 철수해서 병력을 유지한 일본군이 곧 호주군을 맞아 수비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직 상륙 첫날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적지 핀슈아펜으로 향하는 연합군의 전투 진행 상황 앞으로 계속됩니다.